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제안의 배경이 뭔지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 이름만 봐선 또 하나의 행정구역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자, 이 건의안의 어떤 배경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단체가 하나의 권역의 행정구역은 아닙니다. 김제와 군산, 부안이 별도의 지자체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새만금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 사무를 진행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제, 부안, 군산 예. 각 지자체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이제 행정구역을 꾸리자. 예, 새만금 내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 진행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자 이런 새만금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광역시로 하면 새만금 내측에 별도의 시가 생성이 되다 보면 군산시와 김제시와 부안군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에서 별도로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를 않고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해서 좀 더 새만금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찾자. 예. 그게 특별자치단체의 의미입니다. 예. 자, 근데 의원님 지역구가 부안이시지 않습니까? 예. 자치단체 간 관할 다툼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저희가 23년도에 이 제안을 이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추진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의 사업을 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저희가 새만금 잼버리라는 문제로 해서 SOC 예산이 과감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특별자치도에 남는 것이 없었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지자체들 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새 지자체가 목소리를 공동으로 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고 새만금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차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새만금의 공정률은 47%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공정률이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자, 그런데 이 단체장이나 의회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로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예, 국회의원님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는 군산, 김제, 부안, 갑, 군산, 김제, 부안, 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놓고 저희 도원들도 여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새 지자체장이 4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서로 변수로 1년 4개월씩 나눠서 한다든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의원들이 3명씩 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의원님들 3분씩을 해서 공동의 사무 업무를 봅니다. 그분들이 의회의 역할.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만들어지고 새 지자체의 인력들이 파견이 되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 실은 또 김관영 도지사께서도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집행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처음에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군산시 도의원님 4분, 김제시 도의원님 4분, 저하고 김슬지 도의원, 그다음에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해서 이 특위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찬성을 하고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상생해서 빠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의 발전을 좀 꾀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사전 준비 작업도 있었다. 자, 그럼 김제 군산 도의원들과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위를 구성할 때는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물론 그 당시는 그랬겠죠. 지금 더 동서도로와 신항 관련돼서 중본위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시의원님들 간의 어떤 언짢은 언쟁들이 있었죠. 예,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요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하신 2023년에도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셨는데 그게 가결이 됐습니까? 조례는 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도에서도 어떤 예산을 부여를 할 수 있고 이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그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는 가결이 됐고 현재도 유효하다. 자,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뭐 아무튼 좋습니다. 아이디어라는 형태인데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현실에서 이게 맞겠느냐. 그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뭐 돌아가면서 이제 자치단체 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일테면은 김제에서 맡을 때하고 또 군산 시장님이 맡을 때하고 포항 군수가 맡을 때하고 다를 수가 있고 또 각자 그 파견되시는 이제 그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이제 셈법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교집합을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번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공동 협력 사무로 해서 6개 분야 47개 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년 4개월 정도를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야 만약에 부안의 단체장이다. 나 부안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그 내에 있고 그 의원님들도 각 지역마다를 대표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맡고는 있지만 새 단체장이 항상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거기에서 파견들이 옵니다. 또 이제 도에서도 파견이 나가고 공무원들까지도 의원 포함해서 공무원들까지도 다 파견돼서 네 팀으로 해서 14명 정도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누구 하나 어떤 그 독단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을 거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시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군산에다 많은 예산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부안이 소모감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군산시에 어떤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의 퍼센트들을 각 지역마다 배분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공동으로 발전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가시는 상황이고, 자, 근데 전라북도가 지금 이제 갈등 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정을 김관영 지사님께서 하시고는 계시는데 김관영 지사님이 출신이 군산이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제에서는 군산에다 모든 걸 투자한다고 그러고 또 군산 가면 군산에서는 안 드냐. 왜 우리 편 안 드냐.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광희 지사님이 아마 거국적으로 이번에 2036년 올림픽 유치가 끝나면 더욱더 이 부분을 빨리 중재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로 관할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또 개항을 앞둔 그 신항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원포트, 투포트 아주 먼저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이 됐고요. 자, 여기에 기초의회까지도 가세를 하고 나섰는데 지자체 간 갈등 갈수록 격화되는 진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참 지자체에 계시는 시장 군수님,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지자체의 권한을 먼저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자치단체에 좀 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성을 찾고 거기에 자기 단체장의 하나의 선거의 공약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의 하나의 성과로도 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너무 과하게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몰입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새만금 관할을 조각조각 결정하는 단계인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의 독립적인 지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특별자치단체가 어떤 새만금 내층만의 독립적인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거기에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그리고 그 대광법을 통해서
도로망도 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면적을 준다고 해서 군산시나 김제시나 부안군이나 거기에 대한 도로망 확충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새 지자체가 싸우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죠. 될 일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통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권한이 조금씩은 부여가 됐지만 그 부여된 속에서 국가 예산을 빨리 받아서 어떤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자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새만금 권역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어떤 다음의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종국의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그 새만금 쪽에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예. 종국에는 일단 그 아우를 수 있는 행정구역을 예.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광역망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좌표를 보시면 군산시, 부안, 김제시에서 특별자치단체가 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충청은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작년 2024년 12월 18일에 예, 예. 출범을 벌써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다른 지자체는 더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파일을 키우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협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의 새만금 구역을 만드는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제 지금 전주 완주 통합 하듯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익산과 군산은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벌써. 그런데 거기 과정에서 익산, 군산, 김제, 부안까지 합쳐진다 그러면 새로운 광역권이, 전북 관역권이 생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예.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예, 여기 보시면 지역 내 총생산량이 나옵니다. 예. 전북이 64조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걸 개인당 인구로 계산하면 GRDP 상태에서는 전북이 꼴찌입니다. 예. 전국에서. 그리고 인구수로 봤을 때도 부안이 1990년도 인구수에 비해서 반절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반토막이 났고. 예.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가 빠져나갔고 김제 같은 경우도 거의 3분의 1 반절 3분의 1이 나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는 거고 그게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초광역권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 사업과 함께 이런 논의가 거시적 차원에서 이제 함께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득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공정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네. 미처 이 부분까지는 담론화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논의에 담지를 못했는데 아쉬운 점이 좀 참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그 잼버리 관련돼서 새만금 SOC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는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의 지자체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가 저희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도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군산이나 김제, 부안군이 새만금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논의하기 전에 군산시는 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고 김제는 김제대로 또 다른 부분을 염려하고 부안은 부안대로 수변도시가 충분히 이제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5월 이내 지금 3월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비전 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대선 공약에 만들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가 언제 또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지 예.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예, 제 생각에도 함께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서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 양상이 빚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자, 의원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예. 발족 시기 앞으로 로드맵이 좀 잡혔습니까? 지금 이제 군산시 김제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동서도로 관련돼서
중본위의 결과를 수용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까지는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군산시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대립은 하더라도 그래서 합동 추진단을 만들자는 건 아직 특별자치단체를 지금 완벽하게 구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만들어 놓자. 2021년도에 새만금 합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도의 팀장 하나 각 시군의 6급 주무관들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TF팀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합동 추진단으로 만들어서 예. 전체적인 동서도로나 중본이 신앙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진행할 건 진행을 하자. 그리고 중본의 결정을 지자체도 따르고 같이 헌재까지 아마 가야만이 이 문제가 끝날 겁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걸 기다리고만 있자 하면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동 추진단을 만들어서 우선 거시적인 효과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보자. 예. 그런 내용으로 건의안을 하게 예, 됐습니다. 예. 큰 틀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로 예, 놓아가자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